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 미국을 따라서 국내 국채 금리도 오르는 중인데요.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까지 불어난 와중에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. 관련한 내용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재 미국 국채 금리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그 CG로 나올 텐데 전날, 그러니까 어제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.309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예. 보시는 것처럼 저게 1년 만에 처음으로 1.3%를 이제 상회한 건데 저 기록한 금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제로금리 0에서 0.25%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왜 중요하냐? 이게 글로벌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여서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시장 금리가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.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닌 거죠. 결국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이제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기대감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국채 금리가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냐? 핵심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게 좀 금리 상승의 핵심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통상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이 인프라 투자, 뭐 재정 부양책, 예. 공약 이행을 위해서 이 국채 발행을 엄청 늘리거든요.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늘리는 이유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네. 이 국채가 시장에 채권 시장에 막 쏟아지게 되면은 그 수급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대주주가 주식을 시장에 대규모로 매도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1분기 동안 100bp, 그러니까 0.1%나 급등, 이 정도면 급등한 수준이거든요. 채권 시장에서 급등한 바 있고 이번에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양책 규모가 약 1조 9천억 달러거든요. 9천억 원이 아니고 9천억 달러예요. 예. 1조 9천억 달러. 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게 그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부양책까지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이 워낙 규모가 커서 채권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란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국채 금리도 역시 오르는 중이고 물론 이제 오른 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국내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? 이게 맞습니다. 서서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 정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보고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. 국내 국고채 금리도 그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 먼저 10년물을 보면은 어제 기준 1.862%를 기록을 했는데 이국 10년물 금리가 저렇게 1.8%째를 기록한 거는 22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. 그 10년물이 저 정도고 이 3년물도 0.984%를 기록하면서 약 7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.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재난지원금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이 3차 때보다 늘어난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요. 그럼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차, 2차, 3차 이렇게 국가 재정을 쓰다 보니까 재정이 녹록치가 않아서 결국 국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. 이 국채 발행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 될 것이다. 추가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예. 20조 원도 상당히 엄청난 규모거든요.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좀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%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이 금리 급등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단순 매입에 얼마나 나설지도 이 국고채 금리의 향후 추가 상승에 좀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렇게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권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금융업권입니다. 여기는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도 그러면 순이자 마진 개선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
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탁 떨어뜨렸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의 수익성도 함께 뚝 떨어지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1.67%였던 은행의 순이자 마진, 저 순이자 마진이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1.67%에서 작년 3분기에 1.4%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내내 분기마다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을 했어요. 예. 그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은행들이 이 요즘에 뭐 디지털이니 뭐니 뭐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은행의 실적은 결정하는 건 대출이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기준금리가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도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국고채 금리를 시작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은행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금 이자가 늘어나서 은행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. 예. 그래서 이미 이 작년 4분기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, 그러니까 그 금리가 시시때때로 반영이 되는 그 대출이 많은 은행 같은 경우는 순이자 마진이 4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. 보시는 DGB 금융이 대표적인데 이 그룹, 그러니까 금융 지주와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4분기에 한 1bp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. 반등을 한 건데,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금리 대출이 많으면은 시장금리 상승분이 그만큼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수익성이 개선이 된 거고, 예. 그럼 올 1분기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저 DGB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전체의 순이자 마진이 본격적으로 일제히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왜냐하면 또 여기 시장금리 상승에 더해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들이 또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를 막 높이고 있잖아요. 예. 이 수익성이 1분기에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빚투니, 영끌이니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컸었는데 네.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사실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어떤 그 좋은 점보다 말씀하신 이 가계부채 문제에 금리 상승이 끼치는 영향, 이 폐해가 훨씬 더 큰 예.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지난해 가계부채가 1940조 원, 그러니까 나라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뭐 상품이니 재화니 이런 걸 다 팔아도 가계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다.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 상황에서 이 시장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 풍선이 부풀대로 부푼 상황에서 예. 금리 상승은 이걸 터트릴 수 있는 바늘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이 서민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그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대출 이자가 오르냐면은 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채나 금융채 이런 채권들 다양한 채권의 금리가 함께 오르거든요. 근데 예. 이 중에 금융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 금융채 금리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이거든요. 이 은행들이 그 금융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대출 이자를 늘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. 그 얼마나 올랐냐면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가계대출 금리 보면은 작년 8월 2.5%에서 작년 12월 2.79%. 저게 이제 가계대출에는 뭐 주담대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뭐 전세대출도 있고 그 평균을 낸 대출이 저렇게 올랐다는 거고 예. 신용대출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. 2.86%에서 12월에 3.5% 그러니까 0.7%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이게 왜 저렇게 신용대출만 올랐냐면 이 금융당국의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신용대출을 굉장히 옥죄고 있거든요. 예. 그런 와중에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여기에 국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이제 막 조금 이 시장 금리 상승이 좀 유심히 좀 유의 깊게 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뭐 예. 물론 계속해서 점검했겠지만 저 오늘 오전 9시 30분 방금 전에 기획재정부은행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거든요. 이 약 1년 만에 개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거시금융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해서 좀 이 회의를 열었다 이런
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. 홍남기 부총리는 어떤 말이냐면 이 위기 대응 과정,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, 부동산 시장, 그리고 가계부채,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이거를 우리나라 잠재적 리스크, 경제 리스크 요인이 좀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특히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아마 회의에서도 최근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